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박스 모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모델 속성입니다. 모든 HTML 요소는 마치 상자처럼 마진, 보더, 패딩, 위드, 하이트 등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진은 요소의 외부 여백을, 보더는 테두리를, 패딩은 내부 여백을 지정합니다. 위드와 하이트는 속성의 요소의 넓이와 높이를 결정하죠.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진 속성입니다. 외부 여백을 조절하는 속성이며 이 속성을 통해 요소의 주변 여백을 지정하여 다른 요소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거나 레이아웃 내에서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상, 하, 좌, 우에 마진값을 다르게 설정하여 요소의 위치를 섬세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더 속성입니다. 테두리를 나타내는 속성입니다. 테두리의 두께, 스타일, 색상을 지정할 수 있으며 요소의 시각적 경계를 명확히 할 때 사용됩니다. 보도의 속성을 활용하여 요소에 인터랙티브한 효과를 주거나 디자인적인 강조를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패딩 속성입니다. 내부 여백을 지정하는 속성으로 패딩은 요소의 내용과 테두리 사이의 공간을 조정하여 텍스트나 이미지 등의 내용물을 테두리에 바짝 붙이지 않고 적절한 여백을 가지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요소의 내용이 더 읽고 쉽게 시각적으로 편안하게 느껴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드와 하이트입니다. 속성 요소의 넓이와 높이를 결정하는 속성입니다. 웹페이지에서 특정 요소가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를 명시적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레이아웃의 정확한 구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디자인에서는 상대적인 단위를 사용하여 다양한 화면 크기에 맞게 요소 크기가 유연하게 조정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박스 모델의 이해는 웹페이지 내 요소들의 정렬과 공간의 배분이 필수적이며 웹사이트의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계획하고 구현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박스 모델 속성에 대해서 한 개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펜으로 넘어왔고요. 코드펜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는 div 태그를 만들어 주고요. div를 통해서 안에다가 이것은 div 요소입니다 라고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div 안에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클래스는 박스라고 만들어 주고요. 이 박스에 대한 요소를 속성값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박스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 안에 마진을 넣어 볼 건데요. 말진. 저는 20픽셀을 줘 보겠습니다. 20픽셀을 줬을 때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0픽셀을 줬을 때 움직이는 것은 자, 이만큼의 20픽셀만큼의 지금 여백이 나타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보더 속성을 먼저 한번 줘 보겠습니다. 보더 해가지고 5픽셀 그 다음에 솔리드 저는 빨간색으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만들었고 자, 이런 식으로 보더 속성으로 현재 차지하고 있는 영역을 나타내 주는 거고요. 자, 이 영역이 마진이 없을 때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진이 없으면 이렇게 외부 여백 지금 div 태그로부터 외부 여백이 20픽셀이 없을 때 이 정도의 여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픽셀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20픽셀을 추가하게 되면 이만큼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20픽셀만큼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진과 보더 속성 같이 한번 확인해 봤고요. 지금 마진 속성과 보더 속성에 각각의 요소들이 들어가는 요소의 값들이 들어가는 공간이 개수가 있다는 건 나중에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패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패딩을 줘보겠습니다. 패딩을 저는 15픽셀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15픽셀 줬을 때 방금 내부 여백이 늘어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내부 여백이 1픽셀로 되어 있을 때 현재는 이것은 div 요소입니다. 이 부분의 픽셀이 이만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5픽셀로 줬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만큼,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15픽셀만큼이 지금 조정이 된 겁니다. 이만큼 15픽셀만큼이 조정이 된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내부 여백은 패딩, 외부 여백은 마진, 보더는 테두리에 대해서 속성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위드랑 하이트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위드는 너비이고요. 여기서 위드 값을 200픽셀로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200픽셀로 지정을 하면 지금 쭉 늘어났던 픽셀 단위가 200픽셀로 조정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0픽셀인 겁니다. 200픽셀. 200픽셀이고요. 그 다음에 하이트 같이 한번 높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높이 값은 100픽셀로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높이도 여기서 요만큼이 100픽셀만큼이 지금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위드, 하이트 값을 사용해 가지고 현재 박스 모델을 만들었을 때 실질적인 박스처럼 완성이 됐습니다. 이 보더, 마진, 헤딩, 위드, 하이트 관련해 가지고 각각의 요소들의 값이 개수가 따로 있습니다. 이 개수들에 따라서 요소가 어떻게 바뀌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더의 값을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보더는 세 가지의 값이 들어가고요. 자, 첫 번째는 테두리의 두께입니다. 두께. 두께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두께가 현재 5픽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1픽셀로 수정을 하게 되면은 더 얇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솔리드는 두께가 어느 형태로 나오게 될 것인지를 표현하는 거고, 세 번째는 색상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0000 부분을 F로 바꾸면 파란색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진입니다. 마진에는 네 가지의 속성이 들어갈 수 있고요. 시계 방향으로부터 마진은 지금 20픽셀로 되어 있으면 한 개의 값은 전체 부분을 해당합니다. 전체 부분의 20픽셀만큼의 지금 마진이 활성화된 거고요. 만약에 20, 그 다음에 20 이렇게 두 개의 값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상하, 좌우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걸로 표시가 됩니다. 첫 번째 값은 상하의 값이고요. 두 번째 값은 좌우의 값이 됩니다. 자, 마진값이 3개일 때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진값이 3개일 때는 예를 들어서 10, 5, 10이 있다고 했을 때 첫 번째에 대한 값은 위쪽에 대한 마진값입니다. 그 다음에 좌우에 대한 마진값이고요. 그 다음에는 아래에 대한 마진값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박스가 있다고 할 때 10픽셀만큼 떨어지고 좌우는 5픽셀만큼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10픽셀만큼 동일하게 떨어져서 이런 형태의 마진값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4개에 대한 값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개에 대한 값이 들어올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1, 2, 3, 4라고 했을 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상, 우측, 아래, 좌측 이런 식으로 한 바퀴를 시계 방향처럼 쭉 둘러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진값이 4개일 때는 위에, 그 다음에 우측, 아래, 좌측 이런 식으로 마진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진 속성과 동일하게 패딩도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 그다음 네 번째 값을 지정해서 시계 방향으로 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값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드랑 하이트인데요. 위드랑 하이트는 한 개의 값밖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인지하고 계셔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전 시간에 스팬 태그를 통해서 텍스트 얼라인 속성을 넣고 가운데 정렬을 시키려고 했으나 적용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무엇 때문에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스팬 태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스팬 태그로 만들고 이것은 스팬 요소입니다. 라고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스팬 태그에 대해서
그리고 CSS를 적용시켜주기 위해서 첫 번째는 보더의 값으로 5픽셀, 저는 솔리드, 그 다음에 FF0000 값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팬 태그에 대해서 테두리가 생겼고요. 이 테두리를 마진 속성으로 한번 외부 여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진 20픽셀 했을 때 마진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지 같이 한번 계속 이쪽 부분 확인해 주세요. 마진 속성이 지금 10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윗부분에 대한 마진은 적용되지 않았고 아랫부분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좌우에 대한 마진 값이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선을 그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그 다음에 마진에 대한 값은 첫 번째 마진에 대한 값을 주면 상하 좌우 모든 게 다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서 30픽셀을 줘보겠습니다. 30픽셀 줬을 때 지금 위아래는 마진 값이 움직이지 않고 좌우로만 움직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진을 적용해 봤고요. 그 다음에 패딩 값도 한번 그럼 넣어 보겠습니다. 패딩, 그다음에 여기도 동일하게 30픽셀 줘보겠습니다. 30픽셀로 지정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패딩의 값은 정확하게 지정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방향으로 전체적으로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드 값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위드 값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위드 200픽셀로 지정을 했을 때, 자,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 조금 더 큰 크기로 한번 지정해 보겠습니다. 1200픽셀로 줬을 때, 자, 움직이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트의 값은 움직이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1200픽셀로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도 스팬 태그는 위드와 하이트에 대한 정확한 값이 들어가지 않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위 코드에서 박스 클래스는 div 태그에 적용되어 있고, 스팬 태그는 위드 값과 하이트 값,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적용이 되지 않는데, 이 부분을 강제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 부분을 500픽셀로 재정의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때 디스플레이를 바꿔주면 됩니다. 디스플레이 속성을 통해서 여기에 인라인 하고 블록이라고 작성을 해주고 저장해주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위드 값과 하이트 값, 자, 하이트 값을 바꿔보겠습니다. 하이트 값을 20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200으로 바꾸면 정상적으로 200만큼의 크기가 지정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10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100만큼으로 다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에 대한 값을 인라인 블록으로 주게 될 경우 지금 현재 보이시는 것처럼 위드 값과 하이트 값이 스팬 태그에도 적용이 됩니다. div 태그는 블록 레벨의 요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드 값과 하이트 속성이 적용되지만 스팬 태그는 인라인 레벨의 요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드 값과 하이트 속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스팬 태그는 위드 값과 하이트를 적용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속성을 인라인 블록 또는 블록으로 변경을 해야 하죠. 인라인 블록을 통해서 스팬 태그에도 너비와 높이가 적용되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인라인 블록은 요소를 인라인으로 배치하면서도 블록 레벨의 요소처럼 너비와 높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안 것은 디스플레이를 속성을 통해서 디스플레이가 인라인에 대한 해당하는 태그이다. 그러면 가로, 세로 값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블록 요소일 경우에는 높이와 세로 값이 적용이 된다 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박스 모델 속성 중에서 하이트, 위드, 마진, 패딩, 보더 등의 다양한 속성들을 알아보았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